안녕하세요. 시네메스 김중입니다. 오늘은 6월, 9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22번 문제들을 보면서 수능에서 점화식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사실 점화식 문제 자체가 이미 너무 많이 출제되어 왔기 때문에 이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들과 이번 6월, 9월 문제들을 비교해보면서 우리가 6월, 9월 22번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또 수능에도 같은 유형이 나온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알아볼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직도 시네메스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먼저 누르고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낯선 수열의 점화식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나열이에요. 가끔 학생들 중에 선생님들의 풀이를 볼 때 나열할 때도 뭔가 깔끔하게 나열하는 것 같고 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기도 해서 이제 무작정 나열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애초에 교육과정 내에서도 점화식 문제는 나열해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평가원에서도 그러한 기조로 계속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점화식 문제를 마주했을 때 일단 나열해보자 라는 태도, 이 태도만 갖고 있어도 일단 문제의 반은 푼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그래, 나열하는 거 중요한 거 알겠어. 근데 어떻게 나열해야 되는데? 이 어떻게가 문제죠.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기출문제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문제는 역방향으로 나열해야 쉽게 풀리고 또 어떤 문제는 순방향으로 나열해야 쉽게 풀리고 이게 매번 다르단 말이죠. 사실 어떤 문제를 보자마자 이건 무조건 순방향 문제, 이건 무조건 역방향 문제,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그치만 이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잘 분석해보면 이 문제는 순방향으로 접근해야겠는데? 이 문제는 역방향으로도 접근할 수 있겠는데? 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지점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선 역방향 나열 문제부터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모든 점화식 문제는 순방향이 기본이고 역방향은 고려사항이에요. 교육과정에서도 나열은 순방향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점화식 문제는 순방향 나열이 기본이지만 역방향 나열로 풀었을 때 좀 더 깔끔한 문제들이 있다 의 스탠스로 문제를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역방향 나열을 고려해야 되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뒤의 항을 토대로 앞의 항을 물어보고 있는지, 두 번째로 식을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뒤에 있는 항의 값을 알려주고 앞에 있는 항의 값을 물어보거나 뒤에 있는 항들의 계산값을 알려주고 앞에 있는 항의 값을 물어보는 경우 역방향 나열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역방향으로 나열하기 위한 식이 간단하게 써지는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보통 점화식은 다음에 올 항이 어떻게 써질 것인지 이전의 항들로 표현이 되는데요. 역방향으로 나열하는 것은 뒤에 있는 항들로 앞에 있는 항들을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AN을 AN 플러스 1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줘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AN과 AN 플러스 1뿐만 아니라 다른 항이 관여해 있던지 아니면 AN은 AN 플러스 1 더하기 1분의 2AN 플러스 1처럼 복잡하게 표현된다면 역방향으로 나열해서 푸는 게 오히려 더 헷갈리겠죠. 지금 보이는 문제들은 모두 평가원 기출 문제들인데요. 이 문제들은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기준들로만 봤을 때 역방향 나열을 고려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2022년 6월 9번 문제를 보면 첫 번째로 A12의 값을 알려주고 A1 더하기 A4의 값을 물어보고 있죠. 뒤에 있는 항을 토대로 앞에 있는 항들의 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첫 번째 기준을 만족하고요. 다음으로 AN의 식이 간단하게 써지는지 확인해보면 AN은 AN 플러스 1분의 1, 8분의 AN 플러스 1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다음으로 2024년 9월 12번 문제를 보면 A2 더하기 A4는 40이라는 조건을 토대로 A1의 값을 물어보고 있고 AN 또한 AN 플러스 1 빼기 1, 2 곱하기 AN 플러스 1로 간단하게 써줄 수 있으니까 역방향 나열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2024년 수능 15번 문제도 9월 문제와 마찬가지로 A6 더하기 A7은 3이라는 조건을 토대로 A1의 값을 물어보면서 AN의 식도 로그 2의 AN 플러스 2 곱하기 AN 플러스 1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역방향 나열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몇몇 학생들은 로그 2의 AN 플러스 1은 복잡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처음에 A6은 1 또는 2가 돼야 한다는 걸 잡고 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A1을 미지수로 잡고 나열하면 식이 더 복잡해지는 거 직접 풀어보면서 확인해봤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들 중에 2022년 6월 문제와 2024년 9월 문제는 순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도 역방향으로 풀었을 때와 별 차이가 없는데요. 근데 이 중에서 2022년 6월 문제는 우리가 역방향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순방향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지점들을 살펴볼게요. 제가 좀 전에 우리가 점화식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순방향 나열로 접근하되 문제에 이런 포인트들이 있다면 역방향 나열을 고려해보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와 반대로 순방향 나열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지점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나열해야 할 항의 개수가 많을 때, 두 번째로 점화식이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을 텐데요.
두 번째 기준은 아까 말했던 역방향 두 번째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점화식 자체가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으면 역방향으로 바꿔주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열해 보면 복잡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순방향 나열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 첫 번째 내용은 무슨 말이냐? 수열은 크게 규칙이 없는 수열과 규칙이 있는 수열로 나뉘어요. 점화식 문제는 수열을 나열하는 과정을 중요시하지만 그렇다고 규칙이 없는 수열을 10개 항이 넘어가게끔 나열시키진 않아요. 만약 문제에서 나열해야 하는 항의 개수가 10개가 넘어가거나 주어진 항의 번호가 꽤 큰 숫자라면 나열하다 보면 무조건 규칙이 나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나열해야 돼요. 다시 기출문제들로 돌아와서 2022년 6월 문제를 보면 문제에서 A12의 값을 알려주고 A1 더하기 A4의 값을 물어보고 있으니 A1부터 수열을 나열해본다면 적어도 11개를 나열해봐야겠죠. 그러면 역방향으로 나열하기보다는 순방향으로 나열하다 보면 분명히 규칙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갖고 문제를 접근하는 거예요. 2023년 9월 문제도 점화식이 A4K일 때 따로 AM 플러스 1일 때 따로 주어지면서 복잡하게 표현되고 절대값 AM이 5보다 크거나 같은 100 이하의 자연수 M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수열도 적어도 100개 항을 나열해봐야 한다는 건데 오히려 이렇게 숫자가 크게 나오면 나열하다 보면 규칙이 나온다고 생각하면서 겁내지 말고 차근차근 나열해볼 수 있어야 하고요. 2023년 6월 문제도 마찬가지로 A1은 0일 때 A22가 0이 되도록 하는 K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때도 항을 22번 나열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A21을 순방향 나열 포인트로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 문제 모두 규칙성이 있는 수열 문제로 출제되었어요. 그럼 오늘 저와 살펴본 내용들을 토대로 6월, 9월 문제들을 확인해 볼게요. 우선 6월, 9월 문제 모두 A15는 1일 때 A1의 값을, A5는 0일 때 K제곱의 값, 즉 A1제곱 값을 물어보면서 뒤에 있는 항을 토대로 앞에 있는 항을 물어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역방향 나열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근데 6월 문제는 역방향 나열보다 순방향 나열로 접근해줘야 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AN을 AM 플러스 1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위의 식이 좀 복잡하죠? N은 9일 때만 봐도 A9는 A10 더하기 3, A3이 되는데 이때 A3의 값을 모르니까 A9의 범위도 생각하기가 까다로워져요. 두 번째로 A15는 1 때문인데요. 우리가 A15까지 나열하려면 10개 이상의 항을 나열해야 하니까 규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열을 나열해 봐야 되는데 사실 6월 문제는 규칙이라 하기엔 애매하지만 n이 1부터 3까지, 5부터 8까지, 10부터 15까지는 1만 더해주면서 쭉쭉 나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순방향으로 나열했을 때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9월 문제는 아까 봤듯이 뒤의 항을 토대로 앞에 항을 물어보고 있고 AN을 AN 플러스 1에 관한 식으로 나타냈을 때 이와 같이 써지기 때문에 충분히 역방향 나열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9월 문제는 순방향으로 풀든 역방향으로 풀든 풀이 과정이 크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역방향으로 나열했을 때의 풀이가 더 직관적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두 방법 모두 풀어보시고 숙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